합성국 신경망을 이제 바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층신경망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심층신경망도 사실 바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보통 로지스틱을 많이 설명합니다. 얘도 또 바로 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회귀분석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다들 하는데 저도 그냥 요 루트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소개할 내용은 회귀분석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제 수업을 듣는 내용 중에서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이해하면은 그 뒤에는 좀 노력을 덜 들이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틀을 다 배우기 때문에 오늘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형을 먼저 소개를 하면 수업 진짜 요런 모형을 제가 가정을 했는데 i가 이제 1부터 n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일반적인 식이고 여기 있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식이고 여기에 보이는 것이 좀 덜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별하게 W0를 2.5라고 그냥 세팅을 해버리고 W1을 4라고 그냥 세팅을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제로 만들 모형은 이 모형인데 i는 이제 1부터 n까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y1은 2.5 더하기 4의 x1 이렇게 되겠죠. i에다 1을 넣으면 그리고 y2는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제 스몰 n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100이라고 그냥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쭉 해서 y100은 이렇게 됩니다. x는 제가 그냥 어떠한 그 순서대로 나열된 어레이를 넣을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입실론 1, 입실론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면은 이 데이터를 xi, yi를 산정도로 그렸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 그 절편이 2.5이고 그렇죠? 뭐 기울기가 4인 직선의 그 그래프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입실론 1부터 여기 입실론 100까지는데 얘는 제가 정규 분포에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100개를 뽑아갖고 여기에 더할 겁니다. 정규 분포는 뭐 평균 0을 근처로 막 값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랜덤한 값이 뽑힐 텐데 대충 한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 사이에 몇 프로가 이게 들어가 있다. 뭐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더하면은 원래는 true가 여기 있어야 했지만 요점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에서 에러가 나와서 뭐 여기에 찍힐 수도 있고 얘는 원래는 true가 여기 있어야 했지만 요런 데 찍힐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면은 이런 언더라인 펑션 위에 이런 식으로 직선 근처에 약간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진 않고 이 밴드가 한 뭐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 사이에 적당하게 퍼져 있는 그러한 모양이 그려지게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그래 이제 이 표현은 이해가 됐는데 요거는 뭐냐? 다시 쓰면은 2.5 더하기 4의 x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되게 불편해. 어차피 전국이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이제 100개 있는 건데 내가 이런 식으로 길이가 100인 벡터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0 곱하기 1 벡터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100 곱하기 2 매트릭스를 만들 건데 어떤 모양으로 만드냐면은 1, 1, x1, x2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2 곱하기 1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이거 더하기. 뭐야 이거.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얘하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두 개로 곱하면은 이렇게 막 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2.5 더하기 4의 x1이 처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5 더하기 4의 x2가 두 번째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표현이 이러한 표현이랑 똑같이 됩니다. 얘가 이제 n 곱하기 1 매트릭스, 그 다음 아까 썼던 대로 이렇게, 그 다음 w를 이렇게 두고 입실론을 이렇게 하면은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어떤 매트릭스로 되냐면은 2.5 더하기 4의 x1, 2.5 더하기 4의 x 100 이제 이렇게 되고 그거랑 이제 여기랑 이제 더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더한 게 얘하고 같고 요렇게 더한 게 얘하고 같으니까 결국에는 이 위의 식을 그대로 쓴 게 되죠. 갔다 이제.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회귀 모형이라는 거는 요렇게 표현하거나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두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잘 떠다녀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꺼내 쓸 수 있게. 이 모형에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 건데 우선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실행하면은 이 모형에 따라 갖고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다 만들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어떠한 선 위에 오차항이 있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 과정이 잘 생성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은 얘는 그냥 시드를 정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1이 포함된 벡터를 만드는 건데 우선은 여기에서 요 코드를 제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요 코드부터 봅시다. 요 코드는 뭐냐면은 100개의 난수를 생성하는데 정규분포,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에서 100개의 난수를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순서대로 좀 정렬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 메소드를 쓰면은 정렬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제일 작은 값이고 잠깐만 여기 위에 얘가 제일 작은 값이고 얘가 제일 큰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게 리턴된 거 보니까 좀 원하지 않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뭔지 이제 대충 보니까 느낌이 이거는 그 인덱스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전체 리턴된 애가 이렇게 받아보면은 타입이 모르는 타입이네. 우리가 모르는 타입이죠. 근데
랭스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0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한 그 정렬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가 있죠. 1로 가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얘만 받고 싶어요. 그쵸? 만약에 이거 내가 A, B라고 하면은 이게 여기 첫 번째 원소가 A에 들어가고 여기 두 번째 원소가 B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쵸? 내가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원소가 A에 들어가고 두 번째 원소는 언더바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별로 관심은 없지만 요거를 만약에 내가 X라고 하고 뒤에를 언더바로 받으면은 요거에 의해 갖고 100개의 난수가 생성이 되고 정렬을 시킨 다음에 그 정렬된 애 첫 번째 원소가 X로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X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4 근처에서 2.6 정도까지의 변수들이 순서대로 나열되게 됩니다. 그쵸? 얘는 랜덤이니까 당연히 이거를 실행할 때마다 X는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근데 얘를 통일해 주면은 실행할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랜덤으로 뽑기는 하는데 진짜 완전 랜덤으로 계속 뽑히고 있으면은 강의 노트를 만들 때 조금 제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 x의 첫 번째 값이 마이너스 2.48이 뽑혔다 이런 식으로 강의 노트를 쓰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이대로 재현이 안 되니까 좀 불편해가지고 요거를 좀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얘하고 이 라인은 지금 설명이 됐고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1이 가득 차 있는 1이 100개 들어가 있는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왜 만드냐면은 요 모양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요 모양. 그러니까 라지 x라는 거를 만들고 싶은데 첫 번째 컬럼에 1을 다 넣고 두 번째 컬럼에는 x들을 넣고 싶은데 제가 x는 그냥 여기에 있는 값들을 x1, x2, x3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얘가 x100이 되겠지. 그렇죠? 이거를 두 번째 컬럼에 넣고 1을 첫 번째 컬럼에 넣으려고 x를 만들고 일단 1을 만든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럼 이제 x하고 요게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인데 얘를 쌓아요. 그럼 뭐가 리턴 되는데 이거에 리턴 되는 애 쉐입을 찍어 보니까 2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00 매트리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2 곱하기 100 매트리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100 매트리스고 1이 첫 번째 로우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x1, x2, x3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이거의 트랜스포즈 형태잖아요. 1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x1, x100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얘를 트랜스포즈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x라고 두면 됩니다. 그럼 라지 x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라지 x를 이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둘이 이제 똑같은 코드입니다. 요게 만약에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여기 가서 복습을 좀 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알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업은 뭐 요러한 프로그래밍적인 테크닉을
다루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만든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해도 됩니다. 트랜스포즈가 좀 더 익숙하니까 이렇게 라지 X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몰 X 만들었고 라지 X 만들었고 이제 Y를 만들면 되겠죠. 지우고 Y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표현이 두 개 있으니까 스몰 x를 통해 가지고 스몰 x 곱하기 4 그쵸? 여기 요거로 보면 스몰 x 곱하기 4 더하기 2.5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든 다음에 입실론을 만들어야 되겠네. 입실론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입실론 이렇게 역슬래시를 넣고 입실론이라고 타이핑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까 이제 얘는 이제 정규 분포에서 뽑을 건데 정규 분포에서 뽑는 코드가 요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으면 분산이 좀 커서 제가 0.5를 임의로 곱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실론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스몰 y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럼 plt 플러 xy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벡터 노테이션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x를 만들었으니까 그 w라는 애를 만들어야 되겠죠. w라는 애를 2 곱하기 1 벡터로 만듭니다. 2.5, 4 이렇게 w를 넣어주고 그쵸? 그 다음에 x w 더하기 입실론을 계산을 하면은 뭐가 이제 쭉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y라고 놓고 여기에서 이 골뱅이는 매트릭스 곱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제가 좀 애매하게 말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x의 쉐입은 100 곱하기 2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w의 쉐입을 원래 설정을 이론상으로 할 때는 2 곱하기 1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냥 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매트릭스, 얘는 그냥 벡터예요. 그러니까 컬럼 벡터도 아니고 로우 벡터도 아니고 그냥 벡터예요. 그럼 원래는 이게 안 곱해져야 돼요. 원래는 좀 애매하니까 안 곱해져야 되는데 이게 얘는 그냥 편의상 곱해져 가지고 결국엔 곱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길이가 100인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엄밀하게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은 이때는 w의 쉐입이 2 곱하기 1 벡터 그 컬럼 벡터가 되죠. 그러면은 x하고 w를 곱한 다음에 쉐입을 찍어 보면은 101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원래 엄밀한 수학적으로는 이런 건 없는 건데 그냥 2차원이랑 1차원이랑 곱해주면은 1차원이 되고 그냥 그 길이가 알아서 이제 정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다 설명했고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는 잘 알겠죠.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하고 싶냐면은 이 파란색 점들을 그냥 기본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우리가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언더라인 펑션, 트루 펑션을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 트루 펑션이 뭐냐? 입실론을 뺀 게 트루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오차항을 뺀 거.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싶다는 거죠. 2.5 플러스 4x.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랍
x 2.5 더하기 4x 이제 얘를 점선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파란색 점들을 옵저브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주황색 점선을 추정하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거를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러너 오브젝트 만들어 막 삑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학습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 과정이에요. 이게 왜 학습이냐? 학습이 된 상태가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학습이 된 상태에는 내가 어떠한 UX를 이제 받았을 때 그 X에 대한 프레딕션 값을 줄 수 있는 상태가 학습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뭐 0 이상한 프레딕션이 아니고 되게 이제 잘 맞는 프레딕션 값을 줄 수 있는 상태가 학습이 된 상태인데 아 이거 오늘 주석 이거를 되게 많이 써야 되는구나. 자, 요 언더라인 펑션이 잘 추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는 값이 없죠. x 값이 없는데 여기엔 없는 어떤 x 류를 넣어요. 그럼 이 언더라인 펑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갖고 이 값을 x 류에 대한 y 해시라고 주장을 하면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언더라인 펑션이 알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뭐랑 똑같냐면은 학습이 된 상태라고 이해를 해도 똑같습니다. 그럼 언더라인 펑션이 구해진 상태라는 것은 또 뭐냐면은 W0하고 W1의 값이 적절하게 추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언더라인 펑션이 y는 이거는 이제 이런 수식에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들을 모르지만 데이터로부터 이것들을 대충 우리가 찍어서 맞출 수만 있으면은 언더라인 펑션을 잘 추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파란색 점만 주어져 있을 때 주황색 점선을 추론하는 것인데 그게 학습이에요. 좀 더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기본 데이터. 여기에서 기본 데이터라는 말은 요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x1, y1, x2, y2 그렇게 해서 x100, y100까지 얘들을 우리가 관측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비슷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W0하고 W1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이게 트루 값이죠. 그러니까 트루 값을 최대한 비슷하게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용어를 잠깐 정리하면은 x1, y1, 그 다음에 x2, y2 이러한 순서상들의 집합을 기본 데이터라고 하고 저번에 이제 했던 내용을 잠깐 떠올리면 데이터가 항상 x, y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 형태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학습이라는 건 x에서 y로 가는 매핑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x에서 y로 가는 매핑은 리니어 매핑이고 그 매핑을 배운다는 거랑 똑같은 말은 뭐냐면은 리니어 매핑은 그냥 다 이제 뭐 ax 플러스 b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a, b 값을 최대한 2.5하고 4에 가깝게 맞추는 거죠. 무슨 수를 쓰든지. 결국에는 우리는 w만 알면 되는데 이때 w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w는 이제 그 우리가 추정해야 될 궁극적인 어떤 뭐 식에 있는 값이고 이 식을 내가 추정을 한 거. 예를 들어서 2.5하고 4가 될 수도 있고 뭐 1.8에 3.7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추정한 값을 에스티메이티드 파라미터라고 표현을 하고 기호로는 w 햇을 씁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y 햇은 요 수식에 따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용어를 좀 정리를 했고 다시 데이터로 돌아왔습니다. 요 데이터를 보고
적절한 투세선을 찾는 게 이제 학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은 적절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적당한이라는 단어가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10분 뒤에 간다는 거죠. 39분이니까 약간 여유 있게 하면은 48분. 머리가 하얘지네. 근데 이거 한번 보니까 적당한, 그렇지. 적당한 투세선을 찾는 건데 이게 알았어. 적당한 투세선이 이제 뭐냐라고 생각을 하려니까 이게 좀 머리가 아파요. 이게 그 코딩을 안 한다 생각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거 언더라인 펑션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적당해요? 아니죠. 그렇죠? 내가 언더라인 펑션을 이렇게 그렸어요. 적당해요? 이 글성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첫 번째보다 낫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당한 것도 정도가 있어요. 되게 적당한 애가 있고 되게 안 적당한 애가 있는데 좀 애매한 애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들을 순서를 매겨야 되면은 제일 쉬운 게 숫자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 이게 작을수록 그 좋은 거라고 하면은 얘는 한 뭐 이 정도 적당해. 너는 아닌 것 같아. 너는 한 10 정도만 적당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적당한 정도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매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을 이따가 계속 소개를 할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 우선 적당한 추세선을 찾는 건데 그 적당한 것도 좀 정도가 있고 우선은 안 적당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딱 보고 W0하고 W1의 값이 얼마냐 라고 이제 물으면은 그냥 사람이 대충 뭐한 마이너스 5하고 10 정도 되나? 뭐 이렇게 그냥 누가 대답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거가 뭐냐? 근거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그 숫자를 좋아하는 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데이터를 딱 보니까 내 그 오랜 경험과 감각에 따라 가지고 W0는 마이너스 5고 W1은 10인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W0가 마이너스 5고 W1이 10일 때 이 언더라인 펑션이 어떻게 되냐 라는 거를 그려보면 되죠. 여기에다가 올리고 아니 10분 뒤에 끊는다 그래놓고 갑자기 느려지면 어떡하냐. 마이너스 5 더하기 10x 그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황색 점선이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뭐 이게 그 선을 뭐 이렇게 아예 반대쪽으로 긋는 것보다는 낫겠지나 그렇게 요거보다 더 좋은 선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죠. 요거보다 더 적당한 선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첫 시도가 굉장히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W0하고 W1을 그냥 어떠한 아무 근거가 없이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선택되는 순간 뭐가 되냐 하면은 yi의 해시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는 요 값이 y1이죠. 그렇죠? 내가 순서대로 나열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요 값은 뭐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값은 y2지. 그리고 이 값은 y2의 해시 되죠. 그러니까 언더라인 펑션 위에 있는 게 해시고 원래 데이터가 y1, y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요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데이터만 보고 뭐 그냥 그 탁상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선구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는 W0는 마이너스 5고 W1은 1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일단 뭐가 되냐면은 XI를 넣으면은 YI 해시 나올 수 있는 상태는 돼요. 그게 적절하든 적당하지 않든 그거는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 그전에는 그것도 안 되는데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44번. 그리고 이 벡터 표현을 주황색 점선으로 계산하는 거를 하고 끊으면 되겠네. 그쵸? 자, 이 똑같은 그림을 그릴 건데 요거는 우리가 그냥 수식에 넣은 거고 요거를 이제 벡터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 너무 느린데. W 해시라는 거를 내가 토치 텐서 마이너스 5에 10 이렇게 만들어주고 5.0에 10.0으로 하겠습니다. 플롯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x w 햇을 곱하게 되면은 x는 일단 사이즈가 100 곱하기 2 매트릭스였고 w햇은 지금 길이가 2인 벡터죠. 두 개를 매트릭스 곱하면은 길이가 그냥 100인 벡터가 나오겠죠. 아까처럼. 그럼 이랑 이제 똑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처음 시도로 마이너스 5랑 10을 선택해서 이 적당한 선을 그어보는 것까지 했어요. 이게 되게 이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딱 요 그림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W0하고 W1을 잘 조정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선을 그었잖아. 근데 이 선이 잘 못 그어서 그렇지 이게 잘 추정만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이게 언더라인 아니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곡선 형태로 퍼져 있으면은 이거 W0하고 W1을 잘 잡아도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내가 직선이야. 이거 직선 같아.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이너스 50 이런 숫자만 잘 맞추면 돼.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거예요. 가야 돼 이제. 잠깐 끊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